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종무식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대통령의 신년사가 어떤 방향으로 짜여질지가 상당히 관심사항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내년에 발표될 신년사의 키워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이 동아일보에서 제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내년도 키워드 4가지인데요. 민생, 경제, 혁신, 안보 이렇게 집권 3년차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고 작년에는 10분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자세하게 해서 한 20분 정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 한번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이 이제 대통령실 마지막 인사가 됐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좀 더 할 줄로 알았거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석들 뭐 행정관들 싹 바꾸면서 투톱 체제다 이러면서 이제 정책실장까지도 이제 신설해놓고 거기에 이관석 그리고 이제 김대기 투톱만 남았다 이런 보도가 주류를 이뤘는데요. 느닷없이 바뀌었어요. 예, 느닷없이 바뀌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데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이 한두 달 전에 영전 승진시켰던 이관섭 실장을 비서실장으로 이제 이동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에 어떤 인연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 인연이 하나도 없답니다. 딱 실력으로 승부를 거뒀대요. 그러면 실력이 있으니까 이제 인정을 받은 건데, 그 이면에 어떤, 요인들이 이관섭 실장을 비서실장으로까지 그렇게 이제 아주 쾌속 승진을 하게 만들었는지 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분석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뭐 이 독도 이 교재 요거 이제 심심한 사의를 표명했고요. 이어서 중요한 몇 가지 정보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군에서도 이 중국에 대해서 이 차디스 진입을 했다. 요거를 밝혔어요. 아주 속 시원한 이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영변 핵 경수로 원자로를 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또 북한과 그 다음에 러시아 간의 이 군사적인 무기 수출 동향과 관련된 정보도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자, 이게 갖는 많은 함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안보적인 뉴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이 분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보도에 보니까요. 지금 도하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열이 단단히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동안에 이 검찰총장 쭉 봐왔지만은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이 외부에서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보여요. 부드러운 인상. 그리고 말도 아주 이 선비 같은 말만 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검찰의 수사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딱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보수 국민들이 바라는 속 시원한 딱 한마디 이런 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점잖해. 너무 점잖해. 양반 중에 양반 딱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경로했다? 이원석 총장이 경로했다는 얘기는요. 우선 검사 탄핵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검사 2명이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거의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검사 2명, 강력한 징계와 그리고 이 감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큰 틀에서 보면요. 대한민국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판검사도 세상이에요. 뭐 지금 여의도에도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유혹을 느끼겠죠. 예, 이거 정치 문화의 개선 없이는 판검사 이 정치 진입 막을 수 없는 대세 이미 대세가 됐죠. 아니 뭐 지금들도 보면 자 문재인도 법조인,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이재명도 법조인, 이낙연도 법조인, 한동훈도 법조인, 그다음에 원희룡도 법조인 다 법조인이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똑똑한 면 있지만 왜 그러냐? 이게 법치를 안 하니까 이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순환 구조에 우리 한국 정치가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이 큰 흐름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종무식 관련 동향 그리고 내년 신년사 키워드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어제 이제 종무식을 했는데, 종무식에서 한 말씀 중에는 우선 국민의 후색, 이런 얘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금리, 고물가, 이 경제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키워드는요, 상식적 정책을 펴나가면서 도전 과제를 잘 위기를 극복해냈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일일이 악수하면서 노고를 취하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신년사를 지금 어제도 이제 이 참모들하고 계속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민생, 경제, 혁신, 안보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안을 다듬고 있는데요. 내년도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에 놓겠다. 그래서 수출 중심의 위기 극복을 지금 올 신년사에서는 강조했는데 내년도 새 신년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출 중심 요거보다는 폭넓게 이제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 뭐 여야 할 것 없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민생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생을 더 열심히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민생을 챙기다 보니까 민생은 책상 위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행보를 또 강조하고 이미 뭐 지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이 민생 문제를 가까이 중요시하고 또 현장도 강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번 키워드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요, 경제를,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수출, 이거 강조했지만, 신년사에도, 내년 신년사에서도 경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기조, 변화는 없는데, 문제는 올해는요, 이 성장과 개혁, 여기에 방침이 찍혔지만은 내년에는 민생 안정에 중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일 국무회의에서도 현장 중심의 민생 행정으로 더 국민들께 가까이 가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대 개혁, 그리고 공직사회 혁신을 통한 적극 행정, 적극 행정도 내년도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국무회의에서도요, 3대 개혁 실현을 위한 성과를 언급하면서 내년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신년도 이 업무 보고는 통합형 민생형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부처별 벽을 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별 과제에 따라서 소관 부처와 기관을 묶어서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자, 그리고 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 차원에서 이 민생 현장에서 업무 보고를 받거나 또 일반 시민이 업무 보고에 참여하는 그런 모양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요, 이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 차원에서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한일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해서 4월 달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워싱턴 국빈 방문, 8월에 캠프 개입에 대해서의 한미 정상회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고다고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안보 협력 체제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는 대통령의 이 생각을 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 들어서는요, 그동안에는 이제 뭐 이 군사, 국방, 중심에 이제 안보였는데 요즘은요, 경제 부분, 그리고 이제 우주 부분, 그렇죠. 우주 과학기술, 그리고 사이버 영역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망, 반도체, 과학기술과 사이버, 이런 확장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 NSC에도 그래서 이제 경제 안보를 다루기 위한 지금 이제 이 3차장 제를 신설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안보 3차장 산하에 과학기술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도 신년사에서 강조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신년사까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관섭 정책실장 뭐 얼굴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저도 잘 몰라요. 자, 이관섭 실장, 요 부분이 이제 새롭게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관섭 실장이 이제 어떻게 비서실장이 이렇게 금방 그러니까 아니 정책수석실이 정책실장실이 있는데 영전을 간 게 아니라 정책실장은 노무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청와대, 작은 참모 조직 하면서 이걸 없앴어요. 그런데 한 1년 반 돼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정책기획수석에서 정책기획수석도 만들어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실장실도 또 만들어갖고 영전했어요. 자, 그러면 슬림 대통령실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이런 그 조직을 짜왔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제 한두 달 만에 또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비하인드 요인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대통령하고는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고 대선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오로지 실력으로 신임을 얻은 계시다. 예, 요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관섭은 누구냐? 이관섭은 직업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중인 83년도에 행시 27회로 이 산업통상자원부 상공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너지 자원실장을 하고 산업정책실장 그리고 1차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공직을 그만두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니까 2018년도 1월에 사장직을 내던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자리로 갔어요. 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자리로 갔다가 정책기획수석으로 이제 발탁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급으로 보면 똑같은 이제 차관급으로 이제 왔는데,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실장으로 이제 영전이 됐고, 이번에 다시 이제 비서실장으로 영전이 됐는데, 이게 실력 앤드 정무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장은요, 그동안에 이 공무원의 언어가 아닌 국민의 언어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입에 달고 살았고, 두 번째 요인은 특유의 친화력이 또 강한 강점이다. 자, 그래서 바로 엊그제죠. 14일날 이재명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대담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정책 추진 능력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뭐냐? 작년도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시민단체 불법 보조금 실태 조사, 이런 주요 현안을 책임지고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잼버리 방역 논란 때도 소방수로 투입돼서 이 잼버리 대원들의 식수와 교통편까지 전부 다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간병비 지원 확대, 재건축 기준 완화, 이런 것도 이관섭 실장이 주도한 정책 이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두목되는 점은 바로 쌍특검 관련해서 반대 입장.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것,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바로 이 실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날 KBS 출연해가지고 이거 총선 앞둔 이 흠집내기야. 이거는 그런 의도로 만든 법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겠다라는 말을 맨 먼저 꺼낸 사람인데요. 대통령실 안에서도 특검법은 당에서 밀고 거리를 둬야 당에다가 맡기고 거리를 둬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의견이 나왔지만은 내부적으로 회의에서는 야당 공격에 당할 수만은 없잖아. 이런 비판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이 쌍뚜권 거부권부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뒤에 당정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관섭 실장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 감각이 있죠. 친화력이 있죠. 그 다음에 정책 추진 능력이 탁월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부 감각과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거지만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완국과 경중의 시각에서 볼 때 아주 적절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때부터 실력을 얼마나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차관들 일하는 걸 보면 실력이 입증된 사람도 있고 또 아니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차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이 정책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또 이제 또 시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운칠기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운칠기삼 이게 젊었을 때는 운일 운일 9, 7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운이 더 중요해지는. 그래서 시운을 잘 타고나는 것도 인연이 아니냐, 큰 변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관섭 실장도 실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윤 대통령 같은 인사관을 가진 사람을 안 만났으면 이거 발탁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시운도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자, 이 검사 2명이요, 이 흙탕물을 튀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화를 어마어마하게 냈는데,
바로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제가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 요럴 때 아주 이게 자료화면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요 사람입니다. 예, 김상민.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김상민이라고. 예. 그리고 위에는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크게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 김상민이라는 이 검사가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부장검사예요.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뭐 하여튼 내년 총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SNS도 올리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출판 기념회까지 SNS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감찰 들어가니까 사표를 냈어요. 자, 감찰 들어가면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사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표 수리를 밀어놓고 있다 이거죠. 이거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상민이 지난 45년의 날들과 앞으로의 새로운 날들의 시작을 여러분께 응원받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출판 기념회 1월 6일 날 연다. 요거까지 딱 올렸어요. 자, 그래 다시 김상민. 예? 그래 다시 김상민. 김상민 출판 기념회. 예, 이 정도로 아주 대놓고 총선 출마 광고를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니 열이 안 받습니까?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예,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게 시대적인 하나의 큰 흐름이 되잖아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는 게 뭐예요? 검찰들이 공정한 수사를 안 하고 정치 편향된 수사를 한다. 그래서 검사 독재, 검찰 독재. 그래서 검사들이 사상 초유로 지금 이제 탄핵 대상으로까지 딱 의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나가 있다. 제가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 엄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경로.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 검사하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요 두 사람을 직무 배제하고 즉각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 조치. 자, 고검으로 인사 조치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고검 발령나면 좌천 인사입니다. 예, 징계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직무 배제 그리고 인사 조치 그리고 감찰 회부 징계 절차의 착수 요런 조치를 한 거예요. 경로.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를 준비하거나 정치권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은 검찰의 최우선 가치인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고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엄중하게 자체 감찰을 지시하라. 그래서 곧바로요. 이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는 그 특검팀 즉 감찰팀을 급파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김 부장검사의 경우는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 김 부장검사가 추석을 앞두고 고향인 창원 지역 인사들에게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 그 당시에 대검에서 검사장 경고 조치를 내렸고 그리고 지난 28일 날 그러다 보니까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원대학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고 SNS에 글까지 올렸어요. 예. 야,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요,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그래서 조직 전체 먹칠을 하는 것이고 현직 검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지금 검찰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황운하가 만들어 온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또 변수가 되는 것이죠. 징계는 징계대로 가더라도, 황운하 똑같잖아요. 출마해갖고 당선돼버리면 그냥 뭐 유야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박대범 아까 마산지청장도 29일 날 광주 고검으로 인사 전보됐습니다. 그리고 박 지청장의 경우에는요, 대구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김상민 검사는 지금 대전 고검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이런 일이 어쩌다가 벌어졌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이거 분기가 빠져 있는 거죠. 예, 검찰들도.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출마를 하면 어차피 정당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공천만 안 주면 황운하도 공천을 받는 바람에 지금 배지 달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1심 재판이 늦어갖고 4년 내내 의원 생활을 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김상민, 그 다음에 이 박대범, 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공천을 주지 말아라. 예,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